자, 그럼 다섯 번째 국민건강보험법 보실까요? 다섯 번째입니다. 자, 이제 건강보험법 일단은 목적 나와 있고 관장 보셨을 때 1번에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 사업은 누가 맡아 주관합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주관합니다. 1번, 2번. 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누구로 한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그래서 이번에 보험자, 그럼 결국은 보험자는 누구로 보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본다는 겁니다. 2번. 지문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정의는 1번부터 해서 이제 근로자부터 해서 뭐 교직원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여기 이제 근로자, 사용자, 사업장, 공무원, 교직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지문에서 나와 있는 부분에 여기 이제 그 중에 양가로 3번의 정의에 관련해서 마지막에 가면 박스가 있다. 박스 가보시면 마지막 정의에 관련 박스를 잠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박스를 가보니까 자,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 지금 직장 가입자가 되는데 여기 현재 단서에 가보니까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한 사람은 제한돼서 이제 보면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 그러면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범주는 밑에 지금 몇 가지 해당되는 자는 직장 가입자 범주에서 제외가 되냐. 그래서 문항은 1번부터 해서 7번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직장 가입자 포함된 제외된다. 제외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직장 가입자 제외가 되는 1번부터 해서 마지막 7번 중에 1번 한번 볼게요. 1번은 고용기간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는 직장 가입자에 포함이 된다. 제외된다. 그래서 문항 1번. 여기 이제 그 지문 중에 뭐 전부 다 보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되니 지문은 이제 그 중에서 문항 1번. 그래서 여기는 그 적용제외 대상 1번이에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일용 근로자는 그래서 1번. 자, 그 다음에 지금 지문의 4번입니다. 4번에 이제 가보니까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도 뭐합니까? 여기는 뭐 근로자, 직장가입자 범죄에서 제외가 된다. 그래서 4번 하나에서 1번, 4번 나와 있는 부분에서 봐주시고요. 6번.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도 그래서 문항은 1번, 4번하고 1, 4, 6 정도, 1, 4번하고 6번 정도에서 총 7가지 중에 지금 나와 있는 1, 4, 6 정도의 세 가지 일단 그 적용제외 대상자 중에서 세 가지 대상자 좀 주의하셔서 일단은 박스에서 직장가입자 제외되는 범주 하나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적용 대상 등의 4번이 나와 있어. 4번이 적용 대상 등의 양가로 4번 잠깐 볼까요? 부분들은 자, 이제 적용 대상 등의 동그라미 1번에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그러면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1번에 기억하고 니은. 그러면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에 기억하고 니은에 이 기억과 니은에 해당되는 사람은 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다. 이 피부양자 보험자 제외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기억 또는 니은에 해당한 자는 가입자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됩니까? 피부양자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보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외된다고 그랬는데 자, 기억번. 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뭡니까?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이걸 이해하라 뭐라 이거를 수급권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기억에 해당되는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무슨 법에 따라 의료들을 보는 겁니까? 의료급여법에 따라. 그래서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적으신 분들은 여기는 건강보험법에 있는 무슨 법에 따라서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 혜택을 받습니다. 요건 여러분 일상생활 하실 때 가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신다거나 아니면 약국에 진료를 끊는 약국에 약을 계산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뭐 거의 1,000원도 안 되는 뭐 돈을 약값으로 내고 가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무슨 법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법이 아닌 의료급여 의료 혜택을 보신 분들이 이제 거의 보면 소득이 얼마 안 되다 보니 법에서는 건강보험법이 아닌 의료급여법의 혜택을 받는 그분들을 뭐라 되기를 수급권자라 표현으로서 기억, 니은. 자, 니은은 이제 보니까 독립유공 예우에 관한 법률 및 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의료 보호를 받는 자. 그러면 니은번은 니은번에 니은번은 여기는 예를 들어 니은번을 하나 니은번은 그럼 어떤 경우를 좀 생각하시면 되냐면 월남 파병을 갔죠. 근데 그 고엽제 후유증으로 어떻게 심각한 어떤 뭐 후유증을 겪는 경우에 지금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건강보험법에 아닌 무슨 법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 혜택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보험병원은 국가에서 운영하죠. 그래서 그 보험병원을 갔을 때 진료비 내나요? 안 내죠. 입원합니까? 안 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에 따라 그래서 이와 같이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결혼 같은 건강보험법에 따른 그 가입자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됩니까?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부분들은. 그런데 니은에 가보니까 니은에 자, 그런데 니은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기억 또는 니은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니은에 지금 A, B 지금 보니까 니은에 A와 B에 해당되는 경우는 이때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는 것은 그럼 일단 니은의 A, B에 해당하는 그럼 일단 피부양자 또는 가입자의 범주에 해당이 포함이 된다, 제외된다. 이때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 지금 기억 니은에 관한 두 가지하고 니은의 A, B에다 요건 여러분 이해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이 뒤쪽에 나오는 어떤 자격 취득 상실에 관한 부분도 요 연계된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여기 이 두 가지 해당되는 자는 안 된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니은의 A, B에 해당한 사람은 포함이라는 의미란 이야기는 가입자도 되고 누구도 됩니까? 피부양자도 된다고 그랬어요. 일단 그러면 지문 A번 한번 볼까요? 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A번. 지금 봤던 여기 A번에 해당되는 사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봐요. 자, 아파트에 A라는 경비원을 이제 채용을 해요. 근데 이 A라는 경비원이 아파트에 취업하기 전에 월남 파병이 된 걸 인정받아서 뭐예요? 국가유공자 등의 법령에 따라 의료 혜택을 보고 있던 A라는 경비원이 취업 전에는 그 유공자 등에 관한 법령 혜택을 받는데 A라는 경비원이 아파트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경비원은 굳이 취업을 해도 뭐예요?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무슨 법에 의료 혜택을 보고 있었어요? 유공자 등의 관련법 의료 혜택을 받고 있었던 A라는 경비원이 아파트에 취업을 하고 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무슨 법에 따라서 유공자 등의 법령이 아니라 무슨 법에 따라서 건강보험에 따라 의료 혜택을 보겠다라고 어떻게 돼요? A번에 나와 있는 대로 건강보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했다면 어떻게 돼? 그때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겠죠. 그 A번하고 B번. 자,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 등의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었으나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보험자에게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B번은 무슨 말이냐? B번은 예를 들어서 B번은 자, B라는 경비원이 자, 채용이 되죠. 아파트에 이제 보면 취업을 했어요. 그럼 일단 아파트에 취업했다는 것은 무슨 법에 따라서 건강보험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했으니까 무슨 법에 따라 의료 혜택을 보는 겁니까? 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혜택을 받아요. 근데 아파트에 취업을 했고 취업 후에 어떻게 돼요? 월남 파병이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가유공자 등으로 분류가 됐다면 이 B라는 경비원은 뭐예요? 나는 건강보험법이 아닌 유공자 등에 관련 법 의료 혜택을 보겠다라고 갈 수도 있지만 뭐 했다는 거예요? 가지 아니하고 기존 그대로 나는 뭐 하겠다? 건강보험법에 의료 혜택을 보겠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 따른 B번도 뭐 하더라? 이 가입자는 피부양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설명하는 게 지금도 보면 A번하고 B번이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A와 B에 해당한 지금 적용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뭐 하겠다. 나는 일단 유공자동으로 분류가 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존의 무슨 법에 따라서 건강보험 의료 혜택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A, B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가입자들은 피부에 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1번의 기억, 니은의 부분하고 그리고 포함되는 경우 각각의 이 두 가지와 포함되는 두 가지 경우 하나 봐주시고 이제 그럼 피부양자 어떤 사람들 이 법상에서 피부양자를 볼 거냐 그래서 질문에 가보면 자, 피부양자는 동그라미 2번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피부양자 보험들은 총 몇 가지? 2번에 이제 보니까 기억 2번에 기억에서 리을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 법상 뭘로 분류하겠다? 피부양자로 분류한다는 그래서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러면 피부양자 보험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직장가입자 건강보험증에 등재 가능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에서 리을 나와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리을번입니다. 피부양자 보험조 중에 리을번을 가보니까 리을은 어디 보험까지 허용이 되는 거죠? 직장가입자 누구까지? 형제, 자매까지만. 그러면 형제의 배우자나 자매의 배우자는 피부양자 보험에 들어가나요? 안 돼요. 어디까지만 인정을 해놨어요? 해당 형제, 자매까지만 해당되는 거지. 그 형제의 배우자나 또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법원들에서. 문항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하나 정리해서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 취득 및 상실의 시기 등이다. 그래서 지문에 몇 가지가 지문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정리하실 부분의 내용이 뭐를 정리할 필요가 있냐면 지문에 양가로 5번 5번은 일단 문항 번호가 쭉 해서 나와 있는 것 중에 일단 선 정리 두 개를 한번 묶어서 한번 일단 두 개를 먼저 정리하고 나머지 한번 확인하실게요. 문항은 1번하고 문항 3번. 일단은 1번은 뭘 설명해놨냐면 자격 취득의 시기 관련 기억과 니은에 따른 부분하고 3번 자격 상실의 시기 관련해서 기억과 니은에 따른 지문이 나와 있는데 여기 1번에서는 지금 일단 보죠. 기억은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그리고 니은 일단 각각 1번의 기억하고요. 이어 3번의 기억을 가보죠. 3번의 기억에 가보니까 가입자는 달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이제 그래서 각각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1번의 기억, 3번의 기억을 여기 정리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냐면 3번의 기억은 취득에 관한 1번의 기억은 취득, 3번의 기억은 상실인데 여기는 이 중에 어느 하나에 여기 지문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기라는 거 이제 보시면 마지막에 되는 부분인데 그럼 결국 고용보험법이나 건강보험법에 따른 취득, 상실에 관한 사유 중에 어느 하나를 줘서 여러분이 그걸 뭘 구분할 수 있냐? 그날인지 또는 그날의 다음 날인지를 뭐들 여러분이 그걸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 질문이기 때문에 일단 기억의 A번에 가볼까요? 기억의 총 4가지 해서 A번. 자, 자격 취득의 시기는 수급권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 제외된다. 좀 전에 여기 가입자, 수급권자가 유공자 등 관련 법률을 정리했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일단 수급권자이었던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 날,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C.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 날, 그 다음에 D번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날에 뭐더라? 자격을 얻는다. 그럼 결국 자격 취득의 시기는 기억의 4가지 중에 어느 경우를 둬도 시기는 언제로 보는 겁니까? 해당된 그날이기 때문에 일단 그날에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그 자격 취득 상실에 관한 걸 그중에 어디를 좀 주의하시면 되냐면 3번의 이 상실에 관한 사유 여기를 주의하시는데 자, 상실로 한번 가봐요. 상실로 3번의 기억에서 사유는 총에서 6가지인데 그러면 3번의 기억은 크게 2가지로 묶어버리면 A, B, C 3가지로 나누고 A, B, C하고 그다음에 D, E, F라는 그래서 총
6가지 사유 중 A, B, C 하나 크게 나눴을 때 D, F로 나눴을 때 A, B, C면 해당되는 행정처리식은 언제입니까? 해당된 날의 다음 날, 즉 사망, 국적을 잃음, 국내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게 언제입니까? 해당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제 그래서 A번, A, B, C 나와 있고요. D번. 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된 날, 2번에 수급권자가 된 날, F.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에 적용 배제 신청을 한 날은 해서 그럼 A, B, C, D에는 뭐가 붙어야 됩니까? 시점 시기가 다음 날. D, F는 언제인가요? 해당된 그날에서 시점은 여러분 일단 여기는 자격 상실에 관한 사유는 크게 A, B, C 나누어서 A, B, C는 D가 다음 날, D, F는 뭐예요? 그날. 그래서 여기 이제 D, F라는 이런 부분들 방금 여기 봤던 이 여러분 의미로서 이것만 좀 이해하시면 굳이 복잡한 게 없으니 일단 여기 상실은 여러분이 기억하고 각각 기억에 관한 것 중에서 상실에 관한 사유 관련해서 AD, ABC하고 DF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이제 시기 관련 부분 하나 정리했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와 같은 자격을 얻거나 자격을 잃었을 때 뭡니까? 이제 공단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문에 그 시기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5번에 동그라미 1번에 니은. 자격을 얻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 사용자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 취득으로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누구에게 신고한다? 보험자에게. 2번.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그 명세를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 보험자에게 신고한다. 그 다음에 3번에 니은으로 가죠. 자격을 잃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 사용자는 그 내역을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보험자에게 신고한다라고 이제 해서 현재 1번, 현재 문항 1번하고 2번하고 3번을 살폈던 중에 관련 신고입니다. 그래서 신고는 지금 1, 2, 3번에 따라 세 가지 무슨 신고 받나요? 취득 신고, 변경 신고, 상실 신고 관련 세 가지 신고를 받는데 세 가지 중에 어느 경우든 시점에 해당된 날로부터 며칠인가요? 14일 이내 신고합니다. 그럼 14일 이내 자, 신고합니다라고 썼을 때는 누구로 써야 됩니까? 14일 이내 누구예요? 보험자입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인가요? 주의하실 것은 여기 보면 보험자라고 쓰셔야 돼요. 보험자. 지금 보면 좀 전에 가장 첫 시작에 건강보험법상의 보험자는 누구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결국 보험자는 누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 중요한 건 여기 만약에 지문에 일자는 뭐 당연히 세 가지 취득, 변동, 상실 어느 경우는 일자는 다 신고 기한은 14일인데 중요한 거 14라는 요 지문도 분명히 중요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마 기억에 취득하고 변동 관련 지문을 주고서 14를 쓰는 주관식을 물어봤던 지문이기도 합니다. 부분들. 중요한 건 14라는 숫자도 중요합니다만 동시에 플러스 혹 이후에 보면 이번 25일을 포함한 이후이라도 이 관련 이 14일에 어디에다가 신고할 건 신고에 관한 주체를 쓰는 걸 물어보면 여기는 꼭 공단이라는 지문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보험자는 공단이라 한다고 돼 있지만 현 법령상 지문에 그대로 충실한다면 여기는 꼭 쓰신 거 뭘로 써야 돼요? 보험자. 이거 꼭 주의하세요. 그래서 1, 2, 3에 따른 것은 이제 그렇게 신고에 관한 기한에서 일단 하나 묶어 정리했고요. 자, 4번은 자격 취득 변동 및 상실은 관련 소급 효력을 갖습니까? 네. 그리고 5번, 6번. 사용자는 사업장에 휴업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제 보험자에게 신고한다. 그래서 신고기한 하나 더 묶어버릴까? 묶어서 보시면 여기 6번에서 여기 보면 근로자 관련 취득, 변경, 상실에 관한 신고도 14일에 보험자가 되지만 사업장 관련해서 휴업 폐업하는 경우도 그 사유 발생부터 며칠 이내 14일 이내 보험자에게 신고한다. 그래서 여기는 뭐 이제 그 사업장은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낮긴 하지만 일단 근로자 관련 1, 2, 3은 꼭 기억하시고 사업장 관련 부분은 뭐 출제 가능성도 뭐 전혀 낮는 거지 뭐 안 나온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6번도 그냥 하나 같이 묶어서 신고를 물어보면 모두가 다 1, 2, 3 플러스 6번 이 네 가지 모두가 다 14일이네 어디 보험자 문을 두드린다 라고 해서 하나 확인해서 정리하십시오. 그분들은. 자, 그 다음 6번 보험료 징수 및 납부 등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정리할 게 이제 보면 자, 6번에 여기도 좀 몇 가지를 보실 게 있어요. 부분은. 자, 지문에 6번에 보험료 징수 및 납부 등이다. 그래서 문항 1번에 자, 공단은 건강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합니다라고 되어 있어 부분들 하나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 여기 6번에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2번. 자, 이번에 가보니까 공단은 직장 가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가입자 보험료를 면제합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에 뭘 면제하겠다? 보험료를 뭐 하더라? 면제합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면제합니다. 사유를 보니까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한다고 그랬냐면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때는 보험료를 면제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유는 기역과 니은, 디귿에 이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직장 가입자 뭘 면제하더라? 보험료를 면제하는 일단 첫 번째 기역. 고개 체류하는 경우 니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 복무된 사람, 군 간부 후보생 그리고 디귿은 교도소 그 밖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라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보험료가 면제되는 세 가지 경우 중에 여기 기역번, 요 기역을 좀 주의하십시오. 기역을 좀 주의하십시오. 부분들은. 자, 그럼 여기는 직장 가입 때 어디에 체류하고 있다? 국외에 체류예요. 국외에 체류한다면 당연히 보험료를 면제하죠. 왜냐하면 직장 가입자 어디에 있어요? 몸이 외국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 건강 혜택을 볼 수가 없으니 면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를 꼭 기할 필요가 있어요. 직장 가입자고 국외 체류한 보험료를 면제하는데 두 가지 요건을 추가적으로 정리하실 게 문항 2번의 첫 번째 줄에 가보니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 양가로 가보니까 기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몇 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대통령령으로 되는 기간 이상 국외 체류한 경우 한정한다. 그래서 한정한다. 가로 닫고 보험료를 면제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단서. 다만 국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누가 없어야 돼? 피부양자가 있다 없다? 없을 때만.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가 국외 체류한 게 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은 국내에 누가 없더라? 국내에 누가 없다? 피부양자가 있다 없다? 없는 경우죠. 그죠?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가 국내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직장 가입자 혜택을 받지 못하면 누가 혜택을 받는 거죠? 피부양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국내에 누가 없어야 돼요? 피부양자가 없는 직장 가입자 국외 체류한 보험료를 면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 봐두시고 그 다음 1개월 이상의 국외 체류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그래요. 그럼 최소 직장 가입자가 국외에 최소 얼마 기간 이상 체류하고 있어야 보험료를 면제할 거냐. 그래서 밑에 나가면 동그라미 3번 이의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몇 개월이더라? 3개월 이상. 그럼 최소 몇 개월 이상 체류하는 기간이어야 돼요? 3개월. 2개월 체류했다? 안 돼요. 최소 기간이 얼마 이상이 돼야 돼요? 3개월 이상이 되는 해서 국외 체류는 여러분이 두 가지 기억하셔서 첫 번째 피부 양적이 있다? 없는 경우 하나. 그리고 국외 체류 기간 최소 몇 개월 이상이 돼야 돼요? 3개월 이상이 되는 해서 이 두 가지 경우가 해당이 됐을 때 뭐더라? 보면 직장 가입자 보험료를 면제하겠다는 그래서 기억번 좀 봐주시고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은 지금 공단이 보험료 징수 시기에 공단이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했거나 상실했을 때 보험료는 취득했다면 상실했다면 이 시기에 뭐 하겠다? 보험료를 징수하겠다는 그래서 문항 4번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분들은 일단 거기까지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3월 10일 날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3월 10일 날 건강보험에 자격 취득했다면 공단에서는 몇 월분의 보험료부터 징수할까요? 취득한 달에 속하는 달이 다음 달이니까 몇 월분의 보험료부터? 4월분의 보험료부터죠. 아니면 또 3월 10일에 뭐 했다? 3월 10일에 자격을 상실했어요. 그러면 3월 10일에 자격을 상실했다면 공단에서는 몇 월분의 보험료까지는 징수할까요? 상실한 날이 3월 10일이니까 전날인 9일. 그러면 9일이 속한 날이 몇 월인가요? 3월. 그럼 몇 월분의 보험료까지 징수하더라? 3월분의 보험료까지 이렇게 내서 나와 있고. 근데 단서가 있어, 단서가. 단서를 가보니까 지문에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그럼 일단 또는 하나 더 있죠. 유공자 등 의료 보호 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게 언제부터? 그달부터. 그러면 여기 4번의 단서, 4번의 단서에 따라서 뭐더라?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했다면 그때는 언제부터 보험료를 징수합니까? 해당되는 뭔데부터? 그달이죠. 근데 그달부터 징수합니다라고 돼. 그달부터 징수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월 1일 날 자격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12월 1일 날 자격을 취득했다면 보험료는 몇 월분의 보험료 징수하는 공단에서 12월이니까 뭐 관계없죠. 12월이니까 때는 몇 월분의 보험료부터 그러니까 매월 1일 1월 1일, 2월 1일 매월 1일 날 취득했다면 보험료는 다음 달에 아닌 언제부터 취득합니까? 징수한가요? 그달부터. 그리고 또 하나 그 유공자등 관련 법에 따라 그 등에 따라 자격을 취득했다면 그때도 언제부터? 그달부터. 그래서 이제 그 취득은 방금 두 가지 경우면 다음 달 아닌 언제부터 취급합니까? 그달부터 뭐 하겠다? 보험료를 징수하겠다. 그래서 징수 시기도 여기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부분들에서 4번의 징수 시기 하나 정리합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5번, 6번.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000번에 80의 범위 안에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7번.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당해권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각각 보험료의 얼마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이제 그래서 7번. 자, 그러면 7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이 건강보험법상 급여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에 관한 종류만 좀 확인해 보죠. 1번에 요양급여, 2번 요양비, 3번 부가급여, 4번 장애인에 대한 특례, 그리고 마지막 5번에 뭐가 있다? 건강검진가 총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그래서 이 건강보험법상 여러분이 급여 종류만 분류하세요. 세부적으로 그 급여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건강보험법은 급여 종류 정도만 확인하는 걸로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아직 건강보험법은 전혀 지금 24회 시험에 어느 지금 해도 건강보험법에 관해서 급여는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법 급여 종류 정도 확인하시고요. 부당이득의 징수하고 수급권의 보호도 한번 쭉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급여 제한에 관해서 10번에 양가로 10번에 동그라미 1번.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것은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지급하지 않습니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네, 그래서 기역에서 니을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 즉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10번에 1번에 네 가지 경우라면 11번. 자,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 하는데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1, 2, 3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때는 그 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한다,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라. 그래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데 다만 2, 3의 경우, 2라는 그 밑에 나와 있는 지문에 현역병을 포함한 교도소 관련 2, 3번의 경우는 일단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하는데 2번하고 3번에 해당되는 경우는 급여 중에 무슨 급여는 일단은 실시합니까? 요양급여는 이때는 지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셔서 일단 급여 정지 하나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 12번, 13번 이의 신청하고 심사 청구가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이의 신청하고 심사 청구 잠깐 볼까요? 자, 이의 신청 12, 13, 지금 12번하고 10 문항이 심판적으로 13번이 일단 그 잠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지금 여기 하기 전에 이전에 했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있었던 게 자 지금 자 보시면 산재보험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건강보험 들어오기 전에 국민연금법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산재, 고용, 국민연금법에 따라 관련 법에 따라 일정상의 불만이 있으면 무슨 청구합니까? 그래서 심사 청구할 수 있다고 정리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심사 청구에 불만이 있으면 무슨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문을 쭉 정리했던 부분들인데, 자 그러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심사, 재심사, 고용보험법에 따른 심사, 재심사, 연금법에 따른 심사, 재심사 총에 따른 경우 수는 총 이 세 가지 사회보험에 따른 청구 경우는 총 몇 가지 경우 수가 나와요? 6가지 경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연금법 할 때 잠깐 정리했었던 중에 보면 이 국민연금법, 연금법에 따른 뭔가요? 재심사 청구 시점은 어떻게 됐던가요? 연금법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결정 통지를 안 날이 아니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이었나요? 90일이에요. 그러면 6가지 경우 중에 국민연금법의 재심사 청구 시 6가지 중에 이 6가지 중에 청구 시점이 다른 건 뭐만 다릅니까? 국민연금법에 따른 재심사 청구, 나머지 이 재심사 청구 시점을 뺀 나머지 5가지 경우 수는 다 뭐였어요? 안 날로부터 90일. 그러니까 뭐 시점은 동일하니까 여기서 시점만 보면 그러면 자 시점이 다른 건 6가지 중에 뭐가 다릅니까? 연금법에 따른 재심사 청구 시점만 받은 날이고 나머지 5개는 다 안 날부터였어요 부분들이.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남은 무슨 법으로 봐야 돼요? 건강보험법에 따라 뭘로 봅니까? 지금 이의신청이라는 데 12번에 이의신청이라는 지문이 나와 있어요 부분들은. 자 문항번호가 일단 약간은 뭐 순서가 좀 잘못됐습니다만 문항번호 그대로 가면 심판 청구가 14번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대로 갈게요 부분들은. 그러면 일단 12번인데 13번에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문항 번호상 14번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심판 청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제 건강보험법상 마지막 이제 끝 마무리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건강보험법상에도 뭐 어떻게 해요? 불만 있으면 무슨 청구할 수 있다? 심사 청구할 수 있고 재심사 청구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는 건강보험법상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12번, 14번이 심사나 재심사 청구란 지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세 가지 사회보험에서는 심사 청구라고 썼던 지문 자체를 뭘로만 표현한 겁니까? 이의신청이라는 거 쓴 것이고 재심사 청구 지문 대신 뭘로 쓰는 거예요? 심판 청구로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용어는 일단 중요한 거는 만약에 주관식을 물어봤을 때는 혹시나 세 가지 사회보험에 관한 지문을 쓰는 걸 물어보면 뭘 쓰셔야 돼요?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인데 건강보험법에 따라 용어를 쓰라고 그러면 뭘 써야 돼요? 이의신청, 심판 청구 쓰시는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주의하셔서 이제 그러면 이 두 가지도 뭘 보자? 시점과 기한 한번 가보니까 자 지문 일단 12번에 1번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의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번. 2번. 요양급여 비용,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네. 3번. 이의 신청은 처분이 있으면 한 날로부터 며칠이니 90일 이내 문서로 하며 처분이 있으나부터 180일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의 신청은 처분이 있으면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문서로 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14번 심판 청구 가볼까? 심판 청구는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심판 청구하는 그 위원회에 관한 명칭이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여기는 밑줄 하나 꺼놓습니다. 부분들. 자, 이제 그러면 언제 할 것인지 2번에 가보니까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이 있으면 한 날로부터 90일이나 문서로 하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보니까
누가 이유 신청을 주든 심판청을 주든 간에 시점은 다 뭔가요? 안날부터 며칠인가요? 90일. 90일은 모두 이 네 가지 사회법 모두가 다 시점은 이 시점부터 90일이냐 91일 다 생략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네 가지 사회법 모두가 다 봤을 때 청구 시점이 다른 거 뭐만 다른가요? 연금법에 따른 재심사 청구만 다를 뿐 나머지 5가지 하고 여기 2가지 모두가 다 뭐예요? 안날부터죠. 그래서 이제 기억하시고 시점은 시점만 다를 뿐이 뭐만 다 동일한가요? 시점은 그 해당된 받은 날 또는 안날부터 며칠이니 90일이니 뭐 청구 또는 신청 청구하다 그래서 질문은 일단은 시점 하나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는 것 정리 봐두시고요. 여기는 받은 거 봤던 대로 어디에다가 청구합니까? 건강보험 분쟁 조정위원회. 그래서 여기는 요 명칭 정도 꼭 한번 써보는 연습 몇 번 해두시게 부분을 해서 여기 명칭 써보는 연습하셔서 일단은 정리 봐두시고요. 서류 보조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2가지 1번 요양기관 관련 부분하고 3번의 사용자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중에 사용자 관련해서 문항 2번 사용자는 3년간 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의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합니다. 몇 년간 보관한다? 3년. 그래서 서류 보존 관련해서는 동그라미 2번 하나 봐두시고요. 자, 마지막 시효로 가보죠. 시효 16번의 시효. 16번의 시효입니다. 자, 건강보험법에 따른 시효 관련해서 문항 1번 다음에 이제 권리라 그래서 밑에 기업에서 지금 비협에 따른 보험료 연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권리부터 근로복지공단의 권리단자 그래서 16번에 1번에 기업부터 비협의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지문을 주어도 그 권리관계는 몇 년이 됩니까? 보니까 여기는 주어지는 권리관계별에 따라 시효가 다른 게 아니라 기업부터 비협을 주어도 시효는 몇 년이더라? 3년. 그럼 여기는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줘도 시효는 몇 년이더라? 3년이라고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제 시효까지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번에 관한 시효하고 그다음에 시효는 시효 중단 사유 관련해서 뭐 기역, 니은 그리고 나머지 3, 4번 읽어보셔서 이제 시효까지 정리하면 뭐가 일괄적으로 끝나는 겁니까? 여기까지 이제 해서 네 가지 이제 사회보험, 이 사회보험에 관한 총 5가지죠. 보험료 징수하는 법률까지 포함한다면 총 5가지 사회보험에 관한 걸 전체 정리를 합니다. 부분들. 여기서는 요 하나만 방금 시효입니다. 여기 16번의 시효인데 시효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총 시효는 여기 건강보험을 정리해서 이제 시효에 관한 것만 한번 몇 가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시효는 여러분이 시효는 보면 산재보험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산재보험법에 관한 시효에서 그럼 여러분이 산재보험법의 시효는 지금 보면 여기 일괄적으로 여기 건강보험과 같이 3년을 밀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산재보험법은 시효가 몇 년이 있었습니까? 시효 권리관계가 3년인 게 있었고요. 권리관계 몇 년인 게 있었다? 5년인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산재보험법에서 3년하고 5년의 시효관계 하나 확인하시고요. 또 하나 그다음 국민연금법, 그다음에 국민연금법입니다. 자, 국민연금법은 방금 바로 전 시간 했었고요. 연금법은 시효가 권리관계별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눠졌었습니까? 3가지였죠. 몇 년짜리가 있었냐면 3년, 그리고 5년, 그리고 10년에 따른 권리관계 시효가 이렇게 3개로 나눠졌다는 것 구분해서 설명 한번 드렸었고, 자, 그러면 총 5가지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에 관한 그 5가지 중에 산재보험법 3년, 5년, 연금법 3, 5, 10년 정리했다면 이제 그럼 나머지 몇 가지 법령이 남았어요? 3가지 법령이 남았어요. 그럼 3가지 하게 되면 뭘까요? 고용산재 관련 보험료 징수하는 법률 하나 있었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이 있고 두 번째하고 마지막 뭐가 있어요? 건강보험법. 그러면 이 2가지를 빼 나머지 3가지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리관계의 시효를 물어보면 그 연수는 몰라도 몇 년으로 밀어내면 되나요? 3년. 방금 봤죠? 여기도 지금 여기는 권리관계는 많죠. 총 5가지 기역에서 비읍 이 중에 어떤 권리관계를 주어도 몰라도 얼마로 가면 돼요? 가듯이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나 고용보험법도 마찬가지. 고용보험에서 앞에 주어지는 게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그 다음에 건강보험법이라고 주게 되면 주어지는 권리관계별에 따라 나눌 것 없이 얼마로 갑니까? 3년. 대신 어디는 꼭 구분하셔야 돼요?
두 가지 법에 따른 것은 3호, 350 여기는 꼭 구분하셔야 될 부분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리된다면 혹시 시효를 가지고 물었을 때 객관식으로 물어보거나 쓰는 지문에 숫자를 물어봐도 쓸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쓰실 수 있게끔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해서 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부분들은 일단 여기까지 좀 정리하고요. 좀 쉬었다가 지금 하나가 남은 게 지금 보시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교재에서 지금 하나 빠졌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이 부분이 이 관련 법에다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그게 좀 빠져 있어서 좀 쉬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교재 쪽에 연계해서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는 다음 시간에 부당 노동행위에 관한 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